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의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리터러시, 문해력. 그러니까 모든 이해 과정의 첫 단계,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에 대한 이해, 방법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인 경우에는 책을 읽을 줄 아는, 글자를 해석할 줄 아는 능력, 단순히 글자만을 넘어서서 그 문장을 읽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이제 더 발전하면 스스로 그것을 상대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리터러시.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있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통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빠르게 이해력이 높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쉽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 책이 아니면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도 그림에 대한 이해, 리터러시.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떻게 되고, 그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 상징성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것도 그림에 대한 리터러시인 것이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영화도 우리가 일상생활과 똑같이 만들어진 무대 위에 꾸며진 연극이라든가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확장하면 문화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리터러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나라를 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컬처 샥이라는 말이죠. 문화적 충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예기치 못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를 경악시키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게 문화 리터러시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또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발전시켜가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도서관에서의 리터러시라는 것은 결국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이고 도서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도서관의 5,000년 역사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항상 갖는 의문점은 5,000년 동안 도서관이 바뀐 것이 없다. 물론 바뀐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파피루스였고 점토판이었던 것이 종이였고 심지어 우리가 이것이 디지털 매체까지 변환시켰던 바뀌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도서관은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컬렉션, 우리가 뭐 장터라고 말을 하던 자원, 리소스라고 말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패러다임 자체가. 여전히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고 분류 방법은 바뀌었지만 분류라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을 시키고 있고, 아마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얘기해도 인터넷 세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접근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요즘 우리 해시태그라고 부르는 것들, 해시태그는 좀 보조적 장치이죠. 우리가 쓰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해시태그를 달므로써 보다 더 높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개념 정리를 하는 꼴이죠. 어떤 키워드 하나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키워드라는 깃발 아래 같은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행위, 그게 해시태그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검색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색은 결국 어떤 문자열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소리가 되었던 텍스트가 되었던 동작이 되었던 그 클립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표현하고 매칭시키고 찾아내고 하는 작업이 결국 검색인 것이고, 그 검색의 기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동작 하나, 어떤 뭐 그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검색의 대상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그런 개념적인 변화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죠. 아,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그림도 내가 찾아낼 수 있구나. 소리도 찾아낼 수 있구나. 글자도 찾아낼 수 있구나. 근데 우리 옛날에는 이제 초기 글자만 갖고 우리가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텍스트, 글자,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에 대한 얘기야. 매칭해서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니 했을 때
뭐 문법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미 변화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간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이고, 키워드 유사어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어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발전 속에서 뭐 사투리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서로스를 만들어서 유사 단어들의 확장성을 키워주고 관련 단어를 표현해 줌으로써 검색의 효율을 높여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도서관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니? 뭐 그 말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메커니즘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리소스에 접근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왜 필요하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결국 그건 리터러시입니다. 교육이죠. 학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래? 했을 때 그 지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니? 옛날에는 수천 년 동안은 그것이 텍스트, 종이에 또는 어떤 그 기록을 구성할 수 있는 도구에 표현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조금 발전된 것이 거기 그림 정도 들어간 것이었지만 그 그림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뭐로? 문자화 시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라고도 말하고 주제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대표성을 문자를 통해서만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문자가 뭐로 바뀌었냐? 디지털로 바뀌면서 2바이트 코드로 바뀌고, 2바이트 코드가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영상까지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표현 도구가 생긴 것이죠. 그것을 바이너리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상징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표현하면 전기적 장치, 전기장 장치에 의해서 다 표현이 가능하고 전달이 가능하고 수집도 가능하고 축적도 가능하고 변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코드를 통해서, 코드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이라는 행위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결국 도서관은 그런 데이터들을 확장시키고 표현하고 축적하고 활용하고 하는 모든 것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이 옛날에는 자원들이 물리적인 형상을 가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분산 처리될 수밖에 없었고, 분산 처리된 것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묶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전달해주는 메타데이터들의 메커니즘과 실제 데이터의 형성 구조가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 표현되어지면서 거대한 클라우딩 서비스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는 순간 도서관은 그런 클라우딩 서비스의 하나하나 개체로서 존재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네트워크화 되어지면서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던지면 어느 플랫폼에서 어느 점에서라도 선택 걸러지고 찾아지면 검색되어져서 전달되어져서 메커니즘을 갖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굳이 형상화시키지 않고도, 굳이 이것을 구조화시키려고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세상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가다 만난 사람들, 수업에서 듣는 얘기들, 그 공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은 굳이 구조화할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전부 어떻게 되느냐? 사라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캡처링 해서, 그것이 글자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그걸 잡아서 보존하고 소위 기록화시키고, 그 기록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하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달았다면, 그 속에는 단지 문자적인 부분, 사라지는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 즉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행위도 같이 공존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그렇게 해왔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 행위는 그때그때 발생하고 사라지고 발생하고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 일들의 출발점에 도서관이 있다. 그런다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지구만큼 커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그런 것들을 위한 리터러시 공간.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 생각도 어떻게 우리가 그 전염병 퍼지듯이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의 출발점, 아니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 아, 요즘 이런 춤도 춰, 이런 요리를 해, 이런 도구를 써, 옷은 이렇게 만들어. 요즘 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저런 식으로 우리가 매니팩처링, 물건도 만들어내고 3D 프린터로 또는 옛날식으로 바느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음식도 제조할 수 있는 것이고 경호전 사람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말로도 전달할 수 있고 마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연극의 형식을 가질 수도 있고 공연의 형식을 가질 수도 있고 전시의 형식을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는 형식을 가질 수도 있고 책을 읽어주는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 공간. 그러나 그것들이 내 일생을 통해서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공간, 익히는 공간. 아까 말한 리터러시를 처리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공간. 그게 도서관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에 대한 정의라든가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조금 별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네들이 하는 건 역시 기능이다. 그럼 그런 기능들을 왜 하니? 라고 짚고 봤을 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뭐지? 그리고 도서관이 5,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수많은 도서관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 유지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도서관을 정의할 수밖에 없는 방법, 이유가 뭐니? 그럼 역시 귀납적 방법일 것이고, 귀납적 방법은 우리가 서로 어떤 조직체를 갖고 강제화시키고 룰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자연스럽게 서로 합일되어지는 행동들을 가졌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끌어냈을 때 아, 도서관이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고 그런 공간들이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고 있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지? 들여다보면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달라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달라 보인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 기능적인 부분이고 환경적인 부분들인 것이지 그걸 다 추려서 들여다보면 결국 도서관이 왜 존재하니 했을 때는 리터러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시비도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뭐니 하는데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해서 학교라고 해서 가나다라 글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소통도 합니다. 소통하는 법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도 길러주는 것이고 사회성을 길리면서 서로 뭐 힘 대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상대편을 대하는지 또 우리가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는지 질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는 거겠죠. 그 배우는 과정이나 현실에 나와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차이는 없어요. 다만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최소화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만 남아있겠죠. 거기서 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배우고 현장에 와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면 도서관은 그것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고 배우는 학습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대학 도서관이었던 연구 도서관이었던 앞에 어떻게 수식어를 다는 순간 연구 도서관은 연구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은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자기 연구 활동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도서관이라는 내부에 들어가 보면 도서관은 그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그런 것들에 대한 리터러시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아, 연구는 이렇게 하는구나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구조화시켜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기 행동을 교정시켜주는 그러니까 치아 교정을 시키는 걸 보면은 끼워놓고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변형이 되도록 만드는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변형되어져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메커니즘을 쥐고 있다. 그게 리터러시다. 연구는 연구에 관계돼서, 학습은 학습에 관계돼서, 도서관이면 장난감은 장난감에 대해서, 음악이면 음악에 대해서 그런 리터러시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익히는 공간, 그게 도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은 리터러시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5,000년 역사 동안 도서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니? 가치 중에 하나가 도서관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뭐니? 그럼 그것은 리터러시라 말하는 것이죠. 그 리터러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인지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또 자기가 변하고 싶으면 그 변화를 도서관을 통해서 알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공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문화로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출발점이 거기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은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 리터러시인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크게 확장되어져도 그 시대적 기술과 시대적 문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행위로서 표출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도서관들이 균합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이렇게 딱딱한 얘기만 나누는 것 같지만, 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낯설기도 한 얘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얘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 제 개인적인 자부심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준다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 리터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놓고 해석하면은 모든 도서관이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